자, 그래서 LG도 지금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선두를 굳히기 위해서는 뭐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데 좋은 성적 내고 있었죠. 12연속 위닝까지 했다가 근데 또 지난 주말에 발목을 잡혔어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야구가 네. 야구에 신이 있다면 굉장히 짓궂은 사람일 거야. 후반기 처음으로 루징을 당한 건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보면 LG가 그래도 인간적인 팀이다. 보통 이렇게 최하위 팀을 막 후드려 패거든요. 근데 참 인간적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오게 되면 밑에 아예 이제 가능성이 없는 팀들은 굉장히 마음 편해져요.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없는 팀들은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선수는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뭔가 목표가 있고 카운트다운 해야 되는 팀들은 아무래도 그 카운트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경현 감독이 인터뷰 때 제일 힘든 게 키움하고 뭔가 오래 안 맞는다. 네. 이제 게임 하다 보면 그런 게임 운들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하나는 보면 키움한테 굉장히 많은 승수를 갖고 있는데 또 LG는 보면 또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키움하고 경기할 때는 좀 꼬이는 게 많았지 않나. LG가 볼 때는 좀 어제 마지막에 결승점 내줄 때도 오지환 선수 그런 에러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나는 더블 플레이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에러가 되면서 결승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8회 5대5 동점되고 김현 선수 병살타 치면서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더블 플레이다 했는 상황에서 그게 결승점이 되면서 지고 말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게임 운 그런 것들이 조금 어제는 LG가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키움하고 3연전 이제 루징까지 했는데 다 한 점 차 승부였어요. 네. 그 토요일 경기도 네. 키움이 이길 뻔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진짜 수입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LG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넥센 시절부터 좀 약했어요. 키움한테. 네, 키움한테 조금 좀 고전한 경기가 많아서 그 엘롤라시코 말고도 엘라시코라고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네. LG가 조금 넥센 만나면 좀 고전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12연속 위닝도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경기 내용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점차 승부로 루징까지 내줬으면 사실상 팀 분위기가 한풀 좀 꺾일 법도 하거든요. 심지어 또 상대는 뭐 기존까지 전적이 안 좋았다곤 하지만 그래도 키움이고. 그렇죠. 근데 일요일 경기는 이제 알칸타라가 나와서 한번 해볼만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불펜이 아무래도 좀 키움이 약하잖아요. 네. 불펜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고전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어제 5대5가 되는 걸 보면서 역시 LG가 저력이 있다. 이 집중력. 이게 점수 내야 될 때 점수를 내는 확률이 제일 높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기세가 꺾일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는데 왜냐면 LG가 따라가는 힘, 특히 7회에서 9회 득점권 타율이나 아니면 이 타율 자체가 OPS 전체가 좋아요.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그 이닝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굉장히 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게 지금 LG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표가 1등에 올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G는 결국 점수 내는 루트를 보면 희생프라이 쳐줘야 할 때 희생프라이 칠 줄 알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점수가 쉽게 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LG가 강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금요일 경기 전까지 키움이 6연패 상황이었어요. 6연패 상황인데 8회에 그 한 점 차로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신민재 선수가 2-3 알로에 나왔는데 딱 치는 순간 TV로 보니까 타구가 잘 막았거든요. 정면에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신민재, 그러니까 문성주 이런 선수가 찬스에 나오면 조금 득점 확률이 높더라고요. 네,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이제 키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은 키움이 이제 지난주에 주중 3연전에서는 하나를 만나고 주말엔 LG를 만나서 뭐 소위 말하는 고난의 일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중 3연전만 해도 하나한테 3게임 내리내주면서 그런 듯이 보였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선두 LG를 잡아내면서 참 이 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고춧가루 잘 뿌리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팬들 사이에서는 키춧가루라고 하시죠. 기춧가루. 키움, 예. 보면 이제 그 송성문, 임지열 이 라인들이 좀 좋아요 보면. 그리고 뭐 이주영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채워준다면 더 득점할 수 있는데 그 두 선수를 지금 설종진 감독 등이 앞뒤로 묶어놓다 보니까 살아나갈 확률, 출루의 확률 높고 장타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두 선수들이 살아나가면서 득점 확률을 좀 높이는 경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지금 키움 히어로즈의 힘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키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는 지금 현재 성적보다는 키움이 타 팀에 미치는 영향 정도나 사실 나눌 수가 있고 키움은 내년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내년도 저는 이제 안우진 선수가 내년에 복귀하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외국인 1, 2, 3 외국인 선수 2명에 안우진 그리고 이제 하영민 선수 그리고 지금 뭐 김윤아나 정현우 선수가 된다면 5번, 6번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안우진 선수가 이렇게 불의의 그렇죠.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또 내년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필승조도 시즌 초하고 지금 시즌 끝나가는 상황인데 아직 필승조가 정확하게 나온 선수들이 없다. 그래 따지면 내년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성적 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성문 선수가 또 만약 가면 또 간다면 빠져나간다면 그 중심이 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우진도 없고 송성문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암담한 상황이죠. 사실 이제 지금 내년이 그러니까 그 올 시즌 들어가기 전 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 들어가기 전을 놓고 보면 내년이 올해보다 낫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마무리였던 주승우까지 빠졌잖아요. 그쵸, 수술. 토미전 수술로.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우진이 어깨가 이제 그래도 크게 좀 위험한 부위는 아니지만 사실 내년 중반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년도 불투명하다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밝은 미래는 그렇게 썩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게 현재 키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좀 키움인 걸로 보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타 팀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면은 3위 SSC와 승차 없는 4위 이 모든 원흉 롯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롯데도 지난주에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3승 1무 2패. 3승 1무 2패. 예, 거기에 이제 숨은 MVP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 저죠. 이게 지금 감독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니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지난주 방송 때 요청을 했거든요. 롯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라. 롯데의 부진은 유단장님 때문이다. 본인이 응원을 하는 시점부터 롯데가 12연패 14경기 무승. 야,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전부터 제가 응원했다니까요. 그 기간이 아니고. 일단은 선방을 했다고 봐야겠죠. 12연패 끄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저 경기력이 자체가. 사실 3승 1무 2패가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 진짜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경기 내용을 보면 아직도 팀이 안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경기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어제가 딱 말씀하신 대로 진짜 천만다행인 경기였어요. 어떻게 물론 점수 차이는 좀 났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모로 쉽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호준 선수가 그 상황에서 홈런을 치면서 선취점 낸 게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선수가 그 번트 상황에서 무사 1루를 번트 상황에서 번트를 빼는 상황에서 양희 선수 2루 주자가 죽은 게 거기서 더 크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따라가고 동점 내 역전시킬 찬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흐름이 끊기면서 롯데가 다시 달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게 저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오늘 롯데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당연히 연패했던 시점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를 총괄적으로 보자면은 롯데 앞으로 좀 가망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지를 철회. 일단은 요거는 번외해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그냥. 사실 지난주도 경기력이 쉽지 않더라고요. 타격이 안 살아나요. 사실 전반기에 타격 1위 팀이었잖아요. 네. 근데 후반기는 타격이 꼴찌예요. 맞아요. 네. 지금도 꼴찌예요? 지금은 아니잖아. 아니 후반기 딱 전체를 봤으면 후반기 그 한 달 반을 놓고 보면 타율이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야구를 오래 봤지만 어떻게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이렇게 1위하고 10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나? 저는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럴 순 없는 걸 롯데는 네. 해냅니다. 네.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네. 아무래도 전준우 선수 빠진 거, 부상 때문에 빠진 거, 그다음에 네. 레이스 선수 자체가 조금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 중심 선수 측에서 이제 전준우는 빠져나가고 레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해결을 못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게임들을 어렵게 풀어갔었어요. 그렇죠. 그 연패하는 과정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과정들에 그리고 저 젊은 선수들 많잖아요. 혼자 알아서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 없어요. 그리고 한 시즌을 치러본 선수들 몇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후반기 갈수록 처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저는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체력적인 네. 요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 힘을 불어넣어줬지만 그 젊음이 또 이제 약간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그 정규 시즌이 6개월 동안 하잖아요. 네. 6개월 내내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잘할 때야 젊은 선수들은 막 이렇게 더 에너지가 넘치지만 팀이 부진할 때 사실 누군가가 중심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전준우 선수는 9월에 복귀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아직은 뭐 지금 그렇죠. 팀하고만 퓨처스는 동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일단 퓨처스 게임을 나가면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콜업이 될 상황인데 아직 퓨처스 게임 뛴다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도 뭐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손목 치다가 손목이 조금 안 좋았다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봤는데, 했다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확인한다면 아마 이제 경기가 퓨처스 나가는 경기 기사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복귀 일자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부터 일단 기다려야겠네요. 뭐 여러모로 타격 페이스도 많이 떨어지고 젊은 선수들의 이 노련함이 부족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롯데에 이렇게 뭔가 좀 안 되다 싶을 때 항상 희망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전반기 동안에는 톱니바퀴에 네. 맞아 떨어지듯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좀 엇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영이라는 선수가 토니바퀴 하나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네, 좀 여기 하나가 네. 물론 덜커덕거리긴 합니다. 하나밖에 안 네, 나타났어. 네, 네. 한 나타났어요 그래도. 네. 사실 이 선수가 거의 무명의 선수잖아요. 네. 예, 무명의 선수인데 그 타격폼도 좀 특이하고 근데 사실 2군에서 계속 추천을 했던 선수였어요. 1군에 이제 그러니까 폼은 좀 이상하지만 타격에 재능이 있다라고 추천을 했고 그거 이제 김태형 감독이 받아줘갖고 1군에서 이제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저는 이제 이 선수가 타격은 분명히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수비가 너무 불안해요. 좀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 네. 수비하는 장 뭐 불안하다고 지금 첫 해 들어와서 1군 뛰는데 네. 완벽해내면 그 선수가 네. 신고 선수로 입단을 했을 일은 없는데 저는 타격 능력 그리고 그 눈빛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해내겠다는 눈빛. 그래서 다른 선수들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타격 폼이 보면 이령 선수가 예전에 했을 때처럼 앞으로 좀 숙이고 있는 타격 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칠 때 보면 약간 박용택 선수 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한데 결국 박찬현 선수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하게 칠 수 있는 타격 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 선수지만은 그 폭이 업앤다운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잘 맞춰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찬현 선수 굉장히 치는 타석에서의 어떤 접근 방법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뭐 단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롯데에서는 정말 필요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타격이 전반적인 침체니까 작년에 사실 롯데 히트 상품이 윤고 나황 손이었잖아요. 근데 거의 하나같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네. 못하진 않아요 또. 네. 네. 못하죠. 아, 그래요? 인정할 건 조금 인정하시고. 올라왔어 그래도. 네. 네. 근데 이 중에선 지금 윤동이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윤동이도 올라온 지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네. 그래도 네. 지금 가장 좀 좋은 상태인데 이제 박찬영 같은 경우에 타격에 지금 이제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팀이 이렇게 부진할 때는 타격보단 수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 타격을 봐야 되는데 롯데가 1번부터 9번까지 전반적으로 침체다 보니까 이제 박찬영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SG와 롯데가 3위 자리를 놓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까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KT, NC, 기아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팀도 가을 야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의 크기로만 본다면은 이 세 팀 중에서는 기아가 제일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현재 기아가 8위예요. 8위고 5위와는 2게임 반차? 3게임 반차인가요? 5위랑 게임 차가 3게임 반차. 네. 예. 근데 어제 경기가 너무 아쉬웠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9회 말 들어가기 전에 2점 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 정혜영 선수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뭐 주자를 계속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꾸역꾸역 맞겠지 했는데 한 점 주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겠지 했는데 뭐 이렇게 역전 2루타 맞는 바람에 거기다 게다가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면서 저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네. 기아가 지난주 성적이 3승 3패네요. 지난주가 그렇죠. 예. 네. 원래는 어제 이겼으면 4승 2패가 그쵸. 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5할 승률 마이너스 2가 될 상황이었는데 어제 지는 바람에 5할 승률 마이너스 4가 됐거든요. 그럼 약간 거리가 생겼습니다. 네. 네. 저는 보면서 기아가 저번 LG랑 강주 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3점차 이기는 상황에서 박혜민 선수한테 동점으로 맞고 그 게임을 진 그 생각이 나면서 어제 또 게임을 보면서 정현 선수가 또 이제 어떤 블론 세이브를 날리면 그 지금 두 개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아 타이거즈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겨도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는 경기가 그 어제 경기랑 그 전에 LG랑 했던 그 박혜민 선수의 동점 맞았던 그 게임이랑 그 경기가 생각이 나면서 이러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야구 모르겠는 게 우리가 상반기 결산할 때만 해도 기아 이러다 선두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네. 진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완전체 되고 부상 선수들 돌아오면은 선두권까지 넘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세면은. 근데 지금은 8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 8위도 그냥 8위가 아니라 이번 시즌은 쉽지 않겠네라는 말이 나오는 8위예요. 그러니까 올해 야구가 좀 예측이 더 어려운 게 LG 같은 경우에 이제 3, 4월 달에 한창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6월 달에 유영찬, 함덕주, 이정용이 가세하면 독주할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전망했는데 5월, 6월에 부진하면서 오히려 그냥 1위를 내줬잖아요. 네. 하나한테. 근데 기아도 마찬가지로 6월 팀 월간 승률 1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성범, 김선빈, 김도영이 복귀하면 7월 달에 치고 가겠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리그 같습니다. 올 그리고 시즌. 또 롯데 이선 분위기면은 이번 시즌은 3위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4위와 차이로 꽤 벌려놓고 네. 12연패.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진짜 뭐 한치 앞도 모르게끔 진행이 됐고 또 다 앞날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더더욱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야구가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올 시즌은 정말 더 모르겠어요. 저도 예측이 안 되는 게 3등? 지금 8위가 3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그렇죠. 상황이 뭐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어떤 동력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순위 싸움이 정말 예측 안 되는 게 올 시즌 2025 KBO 리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차저차 하면 충분히 되겠는데 싶은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지만 이제 각각 놓여져 있는 처지를 본다면은 그나마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흐름도 썩 좋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NC와 KT 이쪽이야말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KT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생각보다 기복이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KT는 좀 기복이 없는. 안정적인 팀이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좀 기복이 좀 있다. 널뛰기를 많이 한다. 한 주에 5승 1패 했다가 다음 주에 1승 5패하고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올해 10개 팀 중에 가장 예측이 어려운 팀 중에 하나가 저는 KT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3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4팀 중에. 지금 비록 6위지만 0.5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 KT예요. 근데 계속 이런 패턴이라서 조금 잘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NC는 어떤가요, 감독님? 또 친정팀인데. NC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창모가 뭐 퓨처스에서 이닝을 던졌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발 싸움에서 어제 경기도 로건이 어떻게 보면 버티지 못하고 먼저 빨리
키우고 당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지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일리 말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발에 어떻게 보면 조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로건, 라일리, 신민혁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 되기 때문에 구창모가 정말 돌아온다면 정말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구창모라면. 예. 근데 그게 물음표다 보니까 정말 쉽진 않은데 워낙 지금 타력도 좋고 네. 경기력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힘을 얻었는데 어제는 중간 투수 싸움에서 졌거든요. SSG랑 게임에서. 그리고 SSG의 장타력 억제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지고 말았는데 어제 경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경기를 이겨줬으면 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었는데 로건이 빨리 내려왔고 중간 투수를 못 버티면서 김영규가 역전으로 맞으면서 게임을 졌는데 어제 경기는 좀 NC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계속 이야기가 맴돌듯이 똑같은 주제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팀 상황이 한 주 한 주별로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승차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주 예측이 바뀔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얼추 10개 구단 이야기는 다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네. 근데 그 시즌을 통째로 본다면은 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한 팀들도 있고 그 어떤 한 팀의 색깔이 그대로 물론 팀마다 업앤다운은 있겠죠. 사이클이 있고 이렇게 잘했다가 못했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이랬던 팀이 저랬다가 저랬던 팀이 이랬다가 하는 시즌 그리고 그런 구단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KBO에 네.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거는 올해가 최고 같아요. 음. 제 경험상 보면은. 근데 저도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원인이 뭘까요? 저는 불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펜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다. 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하고 비교해 보면 불펜의 그런 수준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불펜이 그나마 좀 안정적인 SSG가 맞죠. 조용한 상황에서 3인가요? 그렇죠. SSC는 딱히 뭐 큰 이슈도 없었고 이랬다가 저랬다도 없었고. SSC의 장점과 단점은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크게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SSC 순위는 SSC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이 결정할 수가 있다. 다른 팀이 못하면 이게 이렇게 있는 거 올라가는 네. 거고, 그러니까 잘하면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SSC는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딴 팀이 계속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돼 보인다는 거죠. 어차피 저는 이제 확률이잖아요. 네. 투수는 10번 들어가면 7번 투수가 이겨요. 잘 뛴 사자가 3번 이기는데 이 투수력이 안정된 팀, 특히 불펜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 지을 수 있는 강한 불펜질 있는 팀이 지금 승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1등이 어떻게 보면 그 뎁스가 가장 강한 LG고 지금 2등 달리는 하나는 어떻게 보면 불펜진도 그런 대로 괜찮지만 선발진이 굉장히 좋아요. 폰세, 와이즈 그리고 유현진, 문동주 여기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시즌을 지금까지 끌고 왔고 SSG가 지금 유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불펜진의 어떤 야구 그리고 앤더슨과 화이트가 어떻게 보면 정말 1, 2 선발이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러면서 연패를 짧게 끊어주고 있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역할들이 지금 1, 2, 3등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KT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헤이수스 그다음에 쿠에바스 네. 그다음에 소영준 고용표 이 라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소영준 선수가 이제 이닝을 다 채우면서 지금 2군에 지금 말소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KBO리그도 똑같이 역시 투수력이 앞선 팀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순위 싸움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위 싸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따 잔여 경기 이야기와 함께 그 류단장의 월요 진단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일단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들쭉날쭉 이랬다가 저랬다가 엎었다 뒤집었다 라는 팀들이 많다고 했었습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심한 팀은 어디라고 보세요? 이번 시즌? 가장 심한 팀이요? 네. 너무 어렵나요? 저는 KT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 KT가 사실 선발 불펜 다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다 안정적으로 봤던 팀인데 불펜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박영현 선수가 조금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던진 그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박영현 같지 않아요, 공이. 네, 그리고 지금 다른 불펜 투수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딱 누가 올라오면 1이닝은 맞겠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사실. 저는 올 시즌 이제 기아를 보면서 기아를 보면서 역시. 기아가 저는 이제 1위 팀으로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 워낙 좋은 뎁스를 가지고 있고 그 기존의 선수들 다 남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부상자가 계속 나오면서 근데 또 중간에 그 한평 타이거즈에서 김석한, 오선우, 어떤 김호릉 선수 오면서 또 좋았다가 또 다시 복귀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올라갈 거 생각했는데 다시 내려갔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좀 잘 안 쓰는 올 시즌의 기아 타이거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을 보면 뭐 감독님 말씀이 맞고 전 투수만 투수로 보면은 한정져서 KT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KT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금 되게 요동을 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이 쉽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번 시즌 정말 많은 팀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롯데는 순위가 요동 안 치잖아요. 그게 그냥 초반에 네.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근데 만약에 순위를 차지하고 네. 경기력만 본다면은 네. 롯데도 순위권이지. 이 왔다 갔다가. 그렇죠. 예. 네. 엉망진창이었다가 괜찮았다가. 엉망진창 아닌 많이 팀이 거의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